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일반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왕성한 호기심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재능이 일반 학교에서는 잘 발휘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을 잘 북돋아주기 위한 시스템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재능 있는 학생들은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혹은 자기와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학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영재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통해서 방과 후 개념으로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일반 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형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영재학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재고나 과학고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이터에서는 이러한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궁금하거나 필요한 내용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단연간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셨던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은 아마 선생님이 이제 과학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시면서 똑똑한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똑똑한 아이들은 왜 꼭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 많이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려고 하거든요. 수학과학 쪽으로 많이 특화돼 있고, 그 다음 자기가 과학자가 되려면 훨씬 더 그쪽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전문화돼 있고, 그쪽에 가면 중요한 게 이제 도구나 이런 실험실 같은 것들이 상당히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나 이런 데 가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학생들이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수학이나 과학 쪽에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진로와 관련돼서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곳이 과학고나 영재고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수학이나 과학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곳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시스템을 제가 보면 수학과학에 잘하는 학생을 뽑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화된 분야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하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학년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가 또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심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고등학교 때 다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대학 입시하고 다 연결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판도 좋기 때문에 이 영재학교 과학고를 가는 것 같습니다. 한과영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AP라고 해서 한과영에 있는 수업들은 사실 카이스트에서 하는 수업을 땡겨서 듣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한과영을 나와서 카이스트에 가게 되면 사실은 대학에서 배워야 될 학점을 미리 고등학교 때 채우고 간다는 이런 장점들도 있어서 사실 한과영 학생들이 카이스트로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데보다도. 고등학교 때 미리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합격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아이들은 좀 어떻게 좀 두드러지는 차이점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이거 좀 있으면 얘기 좀 제가 해주세요. 합격생들을 좀 분석해 보면 조기 교육을 먼저 시켰던 학생이 많아요. 단순히 그거를 부모님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물론 처음에는 했겠지만, 그걸 하면서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배어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엉덩이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상에 한번 앉으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앉아서 꿋꿋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인내력,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가 상당히 좀 창의성이 있다. 그 분야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학생이 수학과학 쪽에 특화가 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학생들은 좀 특징이
뭐냐면 늦게 시작을 한 학생이 상당히 좀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좀 빠르게 진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늦게 했어도 제가 볼 때 공부를 평상시에 그냥 무조건 숙제를 벼락치기로 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공부 방식을 좀 저는 차근차근 해왔으면 좋겠고요. 좀 늦게 진입을 해도 그런 학생들은 학교 간 학생들을 또 많이 봤거든요. 이제 물론 천재가 있죠. 그런 천재들 저도 봤는데 그런 애들은 타고난 애들이고 요즘에는 노력형 천재들이 많거든요. 저는 좀 빠르게 이쪽에 진입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좀 전문 교육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 같은 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어떤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 합격하는 아이들 보면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게 많아서 그냥 즐기면서 하다가 턱하니 합격하는 아이들이 진짜 있는 것 같고, 꼭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찍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차근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진짜 합격하는 확률이 높은 것 같기는 한 것 예. 같아요. 머리가 좋은 아이, 그리고 엉덩이 힘이 좋은 노력형 아이, 예.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긴 해. 뭐 둘 다 갖추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봤을 때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꼭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노력형인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에 혹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일까요? 저는 많이 봤는데 머리만 좋아서는 안 돼요. 머리만 좋으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머리가 좋으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노력형 아이는 자기가 머리가 좋지는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상적인 학생은 당연히 머리가 좋으면서 노력을 하는 학생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런 학생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노력형으로 하는데, 노력형을 해도 그 분야에서 뭔가 그 머리가 또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좋은 학생이 영재학교를 가는 건 사실입니다. 뭐 머리가 좋으면서 노력까지 잘하면 좋겠지만 예. 어쨌든 두 개를 저울질했을 때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 그렇죠. 머리에 좋고 나무를 떠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붙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사실은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는 결국 시스템이나 서비스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를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도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교사나 프로그램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의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노력을 하면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더 전환을 시켜봐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아이들은 뭐가 다르고 이 학교는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희가 먹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뽑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영재고학고의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학교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10개거든요. 근데 이제 AI 영재학교까지 하면 13개로 영재학교 늘어납니다. 그 대신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하나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단계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이제 그걸 그 6월 달에 원서를 냅니다. 물론 뭐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써야 되는 거고, 학생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써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받으려면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거의 이제 아주 중요한 엄청나게 그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이제 수학과학 쪽으로 창의성과 심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학생이 이제 그쪽 시험을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캠프에서는 뭐 문제 해결력, 뭐 인성도 평가하고 종합적 사고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2단계, 3단계 점수를 합산해서 영재학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가 근데 상당히 중요해요. 2단계에서 일단 떨어지면 뭐 3단계 당연히 못 보는 거고, 3단계로 갔어도 2단계 성적과 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2단계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고, 3단계는 어느 정도 그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갖추면 충분히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캠프를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뭐 합격률은 상당히 좀 높아진다. 1.5배수를 뽑아요, 보통 2단계에서.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거의 0.5배수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2단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죠. 2단계는 엄청나게 셉니다. 6대1, 7대1, 뭐 한가형 이런 데는 뭐 거의 10대1 이렇게 가고요. 만약에 학생이 영재학교를 떨어졌어요. 8월 정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8월 중순 말에 이제 원서 1단계를 냅니다.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서류평가예요. 학생 생활 기록부하고 자소서를
순서를 써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2단계가 면접 구술 평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는 그냥 면접 형식이에요, 다. 근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출석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 면접이 뭐냐면 학생이 출석을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일단 합격을 해야 2단계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서류 면접만 좋다 그래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고 이 출석 면접을 잘 봐야 되고요. 거기서 합격을 했으면 이제 소집 면접. 근데 소집 면접이나 구술평가의 문항들은 다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애들이 하는 거가 거의 다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들이 많이 요즘에 공개를 좀 하고 있고 유사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고는 일단 면접,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 시간에 문제를 풀고 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단계까지 운영을 합니다. 차이점은 영재학교는 전국 단위로 뽑기 때문에 아무 학교나 전국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과학고는 자기 지역만, 만약 경기도 학생이면 경기도의 과학고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과학고도 한 개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어쨌든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2단계의 예.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의 그렇죠. 변별력이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셨고,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영재고에서 만약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준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해에 과학고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보통 언제부터 준비를 하나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두 부류로 나뉘어요. 네.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나 한가영 좀 레벨이 높은 네. 상위권의 영재학교들은 준비를 좀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영재교육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음.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뭐 3, 4, 5학년 정도 준비를 하잖아요. 네. 3, 4학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부터 학생이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관심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같은 경우도 그쪽 서울이나 경기나 한가영 쪽이 상당히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특화가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늦어도 뭐 한 5학년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아이가 선행학습이나 이런 거 심학습은 좀 하겠죠. 그리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영재교육원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저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뭐 서울 경기 한가영은 좀 힘들고 공동출제학교로 간다, 그렇다고 공동출제학교 절대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정말 느리게 시작해서 학교하는 학생이 대전 영재학교로 가는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운이 6개월 만에 진짜 열심히 합격을 했네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은 미리 영재교육원 다 다녔습니다. 음. 아주대 영재원을 다녔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리미리 준비는 해왔지만 본격적인 준비는 상당히 늦었죠. 두 팔 걷어붙인 시기는 짧지만 이 아이는 어쨌든 꾸준하게 해온 꾸준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꼭 과학고 영재고가 아니더라도 맞아요. 영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쪽과 관련된 뭐 심화된 내용이나 학습이나 이런 연구들을 맞습니다.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좀 늦게 준비했어도 갈 수 합격을 할수 있었다. 있었던 뭐 거고. 이렇게 볼 그 수 다음에 있는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이쪽에 합격한 애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주면 답안을 쓸 수 있는,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두루 아우러서 봐야 되고 또 그쪽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실력이고 맞아요. 학생이 꾸준하게 쌓아온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렇게 꾸준하게 좀 공부를 차근차근 해오면서 그런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영재교육원이나 어떤 영재교육 기관을 준비해 보거나 여기에 합격을 해서 이 수업을 받아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영재고나 과학고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예. 그 징검다리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접해본 친구들이 아무래도 준비를 하는데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빠르면 좋겠지만 늦게 조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 마음이 훨씬 더 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거나 과학고를 한번 도전해 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크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는 오랫동안 차근차근히 준비했던 친구들하고는 조금 준비 방향성이 다를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학고 준비 로드맵이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미리 준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늦게 준비하는 학생은 일단은 중학교 과정의 심화학습,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수학부터 말을 드리면 공동수학 원투에서 중학교와 연관되는 심화 쪽, 그쪽 공부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다뤄보는데, 기출문제를 다뤄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자기가 안 풀어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근데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문제 일단 접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학교별로 또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물론 그 선생님들의 도움을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학생이 딱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은 학생이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영재학교에 잘 나오는 어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잘 정리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도움을 좀 많이 학생이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재고 과학고는 보통 수학 분야에 예. 이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한테 어떤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주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은 수학과학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수학과학만 잘한다고 해서 영재고나 과학고에 무조건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수학과학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학생도 봤냐면 과학고를 합격한 학생 중에 B가 6개인데 물론 수학과학은 B가 아니에요. 다 A고 뭐 국어나 영어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이 B가 있는 6개까지 있는 학생이 과학고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일단 이 학교들은 수학과학에 특화된 학생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정말 잘하면 뭐 다른 과목이 B가 좀 나오고 좀 어설프게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엄마들도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수학과학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나 사회나 다른 과목들 영어 같은 거는 내신 기간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활동, 그러니까 자소서나 생기부, 수학과학에 특화된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관심 분야에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실험도 하고 준비를 좀 많이 거의 특허를 낼 정도의 전문가가 되는 발명을 한다든지 대회도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경시대나 이런데 창의성대 이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상당히 이 학생이 수학과학적으로 재능이 뛰어나다 이런 걸 보여줘야 추천서나 이런 걸 잘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에서는 수학과학에 특화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 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활동 또 뭐 동아리 활동 관심 분야 쪽에 그쪽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걸 보여주면 충분히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2단계 3단계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수학과학에 특화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련 입시 과정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예. 뭐 과학고 같은 경우는 구술 면접 같은 그렇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게 왜 저희도 보다 보면 많이 알고 있는 아이가 있고 예. 조금 알고 있지만 그걸 잘 말로 그렇죠. 풀어내는 아이가 있고 예, 맞습니다. 버트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두 아이의 차이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수학과학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이해도만 막 높인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 아이가 실전에서 짠하고 자기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로 보면 캠프잖아요. 말로 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고는 면접, 구술 면접이죠. 그거의 어떤 좀 바로미터가 저는 영재교육원이라고 봐요. 제가 영재교육원 뭐 많이 합격을 시키고 있지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합격한 학생 중에 말씀하신 대로 막 많이 알아요. 네. 많이 알고 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네. 한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연습을 계속 시켰거든요. 질문을 하고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하고 그 연습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고는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표현을 못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지식이 짧으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계속 질문을 해요. 꼬리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식이 짧은 게 좀이라도 걸리면 바로 탈락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이거를 말로 풀어 쓰는 연습. 어찌 보면 말빨입니다. 말빨. 정말 중요해요. 말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이런 영재교육원도 이제 준비를 해보면 충분히 어떤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걸 잘 설명하는 능력. 사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게 너무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길러주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영재교육에는 학생들을 주로 수동적으로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자기가 연구해서 그렇죠. 그 결과를 맞습니다. 발표하고 친구들과 질의응답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그런 걸 많이 해본 아이들은 맞아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이런 능력들이 좀 자연스럽게 예. 갖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예. 해요. 실전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네. 능력. 끝으로 요즘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저희가 4월 정도 됐으니까 예. 이제 입시를 한다고 봤을 때 한 2달 정도 기간이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예. 자, 내가 지금 과학고나 영재고를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 나는 이 2달을 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지금 2달 남은 상황에서는 기출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서 유형을 먼저
먼저 익히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시간을 재서 풀어보는 연습. 그다음 자기가 부족한 분야, 만약에 뭐 도형이 약하면 도형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이제 영재학교에 필요한 어떤 이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론을 정리하고 좀 전문 교육기관에 어찌 보면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유사한 문제를 좀 많이 자기가 그리고 또 자기가 시중에 있는 교재를 많이 선정을 하면 그 교재에서 또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좀 그게 좀 이 두 달 동안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막판에 어떤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 실전과 예. 가장 비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렇죠. 모의고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형태에서 실전감을 익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한 게 뭔지,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서 그거를 채우는 예.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예전에 뭐 학력고사나 수능을 준비할 때도 사실 뭐 얼마 안 남았을 때 뭐 실제로 책상 갖다 놓고 초식에 재면서 뭐 하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사실 요 영재고나 과학고를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입시가 두 달 남은 요 시점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예. 것 같긴 합니다. 예. 저희 오늘 영재놀이터에서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 입시 지도를 좀 많이 하신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혹은 뭐 앞으로 뭔가 이쪽을 도전해보고 싶은 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지금 긴 시간 동안 저하고 또 이렇게 네. 얘기 나눠주신 장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놀이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